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앵커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북 정책 방향을 밝혔다고요? 네,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네. 축하 인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평화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예.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음. 이렇게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담대한 구상.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자, 이게 핵심으로 보이는데 지원을 한다면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건지부터 좀 살펴주시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네.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회 간접 자본 분야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네. 인민 생활이나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는 전기 같은 거, 통신, 그다음에 교통. 교통에는 자동차, 도로, 네. 배가 지나가는 항구, 비행기, 공항 다 포함되겠죠. 이런 기본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발전소와 그다음에 송전 배전 설비 이게 전기를 보내고 받는 네. 시설이죠. 이런 거 현대화 시켜주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항구와 공항 현대화를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발전소 설비라든가 송전 배전 시설 현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그쵸. 북한 주민에게 지금 네. 전기가 부족해서 불편한 생활을 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발전소가 너무 낡았어요. 그리고 전기를 보내고 받는 송배전 시설 하다못해 전기줄 전봇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낡아 있습니다. 이런 낙후된 시설들을 현대화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필요에 따라서는 네.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늘려주겠다는 뜻이고요. 송배전 시설, 전기 전봇대, 전기줄, 기타 필요한 현대적인 시설 다 바꾸어준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항구 공항 현대화인데 남포, 청진, 원산 다 중요한 항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항구가 낡았을 뿐만 아니라 작아요. 아. 그래서 국제무역 같은 거 예. 하려면 예를 들어서 미국, 유럽, 일본 또는 한국 등과 큰 배로 거대한 어떤 그 물품들을 실어 나르려면 네. 지금 이 항구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죠. 일단 공항 수가 너무 적고 규모도 작아서 하루에 비행기가 몇 대 안 지나다니잖아요. 네. 이걸로는 국제 노선을 운행하는 것, 대규모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인민들의 여행 같은 것을 책임지기에는 한없이 작죠. 그래서 이 항구나 공항들을 늘린다거나 새로운 시설로 새로 짓는다거나 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권, 비자도 검색하고 짐, 화물도 옮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모두 현대화 시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자, 사회 간접 자본 현대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북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국제 교역도 경제 발전에도 꼭 필요한 것들일 텐데, 자, 두 번째 지원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는 인민 생활 개선 분야입니다. 인민 생활 개선 분야는 사실 너무 영역이 많은데 그렇죠. 그 가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의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농업 생산을 높이는 기술 지원하겠다. 농업 쪽. 네, 예. 이런 겁니다. 지금 농업 생산성이 북한이 낮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지금 있고 협동농장도 전국에 많이 있지만 실제 생산성만 보면 낮은 생산성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종자 개량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종자들, 그래서 생산성이 높지 않은 종자들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은 현대화된 그런 종자들을 이번에 아마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비료가 부족한 게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 인민들이 지금 퇴비를 모아야 되는 이런 나라인데 중국에서 비료 생산 원료를 들여오거나 또는 비료 완제품을 수입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외화 부족으로 이마저도 사실은 해법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료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설비, 기술, 원료 이런 거 다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농기계 부족 문제 심각해요.
이미 있는 농기계도 사실 부품이 없거나 낡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산성이 네. 떨어지는데 농기계 지원, 그다음에 부품 지원, 그다음에 고장 수리할 때 기술 지원까지 네. 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농업 쪽 짚어주셨고요. 그렇죠. 그 네. 외에도 뭐 비닐 방막 재배 기술이라든가 현대적인 농업 예. 기술의 다양한 기술들을 다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민 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 병원과 의료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정말 겁니다. 중요한 거네요. 사실 북한의 예. 병원이 일단 수가 너무 부족하고요. 시설이 정말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병원 같은 경우는 주사기도 좀 부족하고 네. 그 링겔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런 영양제 맞는 예. 그런 병도 좀 부족해서 맥주병으로 그 영양제를 담아 맞는 그런 병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현대화한다. 병원도 아마 요구한다면 병원을 새로 짓는 걸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약품 다 제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민생활 개선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가 두 번째 지원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 정말 뭐 어떻게 해서든 꼭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인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마지막 지원 내용은 어떤 걸까요? 경제 발전 분야입니다. 네. 경제 발전의 핵심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그쵸. 있겠지만 일단 자본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에서 이제 생산을 하려면 토지가 필요하고 공장 짓는 네. 것도 좀 토지니까 토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동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세 가지 요소인데 네. 이 자본으로 뭘 하느냐?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장 지어야죠. 기계 설비 갖춰야 되죠. 원료 필요하십니다. 할게 그다음에 많네요. 예. 전기라든가 석유 같은 원료도 사야 되죠.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생산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네. 실어 나르는 배나 비행기, 뭐 도로, 트럭으로 그걸 또 그렇죠. 실어 날라야 되죠. 예. 이거 다 자본이 있어야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이 이 경제 발전 분야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이 북한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돈으로 공장 세우고 기계 세우고 원료 사서 노동자 임금 지불해가면서 생산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한국과 교역도 활성화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자원 주면 대량으로 식량을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본 거고요. 심지어 한국 정부나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만으로 자본을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국제적인 기업이나 아니면 선진국의 국가에서 북한에게 이런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네. 이런 것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 네. 이게 이제 경제발전 분야의 지원 내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지원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네. 시기가 중요하죠.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섰잖아요. 네. 지난 5월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북 정책도 중요한 정책의 그쵸. 한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대북 정책을 밝혀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쯤이. 그래서 대부분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새로운 대통령들은 그때쯤 네.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시점을 계기로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문제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핵 문제죠. 네.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아까 말한 바로 그것. 핵을 포기하면 네.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기본 노선을 가지고 이번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시를 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을 이제 지켜보겠죠. 만약에 그렇겠죠. 북한이 호응을 해 나온다면 네. 협상을 시작할 거고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한국 정부가 이렇게 북한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이 궁금해지네요. 15일 날 네. 제시했잖아요. 예. 이틀 후 순항 미사일 2발 발사했습니다. 말없이 미사일로 일단 사실상 했네요. 거부 의사를 네. 밝힌 군사 행동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19일 날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눈에 띄냐면 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다. 일단 어리석다고 했네요.
바다가 뽕밭이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네. 안 된다는 안 뜻이겠네요. 된다는 뜻이군요. 두 번째, 예. 새로운 것이 아니고 10여 년 전 이명박 역도가 음.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 삼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이렇게 깎아내렸고요. 또 세 번째,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네.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긴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네. 좀 약간 표현이 좀 그러게요. 사실 나이로 따지면 국가 지도 최고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네. 보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아.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거의 초등학교 동화책에 네. 나오는 표현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등등 뭐 딱 보면 알겠죠. 원색적인 네. 표현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일단 북한 당국은 한국이 던진 공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네.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완전히 거부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요. 일단 예.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음. 보자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면 예.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예를 들어서 좀 더 크고 많은 지원책을 내놓기를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쵸. 가능성이 얼마 되는지를 떠나서. 네.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시간을 뒤로 밀어놓으면서 지금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2, 3년 전부터 전략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을 이미 예.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도 해야 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그거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전략 무기 개발에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뭐 이런 애매한 시간을 좀 더 벌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18년 미북 싱가포르 회담, 2019년 미북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푸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심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북 제재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거부해놓고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네.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가져 나오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것이 앞에 것이냐 뒷 것이냐 어떤 게 사실이냐는 저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실제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거부했을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네. 중국과 교역으로 그럭저럭 아.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그럼요. 그런 그러니까 북한 선택지겠네요. 경제 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중국의 한계 성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계산하면 충분히 중국과의 교역만으로도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럼 뭐 굳이 핵폐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실제로 거부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단은 앞에 것인지 뒷 것인지 그러니까 일단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네. 실제로 거부한 것인지는 핵실험 여부가 중요할 듯합니다. 핵실험 여부를 봐야 된다. 조만간에 예. 핵실험을 만약에 한다면 정말로 실제로 거부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거부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네.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북한 당국의 입장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사실 북한 인민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곳이잖아요. 북한 인민들의 입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민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거부하는 게 좋을까요? 북한 당국이요. 제가 볼 때 인민들의 입장은 너무 분명할 것 같아요. 핵이냐 밥이냐 이 문제잖아요. 밥이죠. 먹고 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민들은 당연히 핵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네. 개혁과 개방 그리고 경제 발전의 길을 인민들을 입장을 생각한다면 선택하는 것이 옳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그 경제 지원, 핵 중단과 경제 지원 약속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민 생활과 네. 북한 경제 발전에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아마 북한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일대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렇겠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인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야 될 길이 명백한데 김정은 정부는 고민스럽겠죠. 경제 발전과 개방에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이건 뭐 알 수 없어요. 네. 실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럴 수 음. 없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불안한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쉽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아니라 인민들이라는 점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자, 북한 새로 읽기 지금까지 이광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